네,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물건 변동부터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 1절은 참고사항이었고요. 204페이지 드디어 186조 나왔습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그러면 186조는 어디서 왔어야 됩니까? 아니 아까 3편 채권에 매매를 통해서 왔다고 가정해 두세요. 그럼 거기 있는 법률 행위가 바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 행위가 아니고 뭐다? 물권 행위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186조 밑에 가로 1번에 1번. 자, 형식주의란 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식주의. 그러면 이제 이 보세요.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죠. 그럼 그 형식주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갑이 을하고 했는데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그럼 등기는 갑한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누가 돈 더 준다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갑이 이렇게 팔게 되면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먼저 등기 갖춘 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먼저 뭐 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형식 갖춘 자가 이긴다는 얘기죠. 이 제목이 뭐예요? 응? 이중 매매 아니야?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아니야? 이중 매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키워드가 이중 매매가 나오면 적극 가담이 키워드예요. 무슨 가담? 자, 적극 가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 가담이 없으면 이 매매는 뭐가 되고요? 유효가 됩니다. 뭐 한다고요? 적극 가담이 없으면 유효해요. 근데 만약 무슨 가담이 나타나면 유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 뭐가 된다고요? 적극 가담이 없으면은 이중 매매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적극 가담이 있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무효는 총칙에서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어디서 논의했을까요? 타당성. 무슨 성? 그래서 목적은 확가 적타가 있잖아요. 그중 타당성이 있어서 타당성, 적극 가담이. 그러면 이중 매매가 자 유효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적극 가담 없었어요. 유효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자죠. 그럼 이제 우리 갑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른 갑한테 뭐요?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너의 잘못으로 이행 못하니까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 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가담이 있으면 적극 가담이 있으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타당성 무효. 누구를 보호하려고? 네. 그거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판례 태도는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들어갈 수 있다. 서로 주고받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니까 서로서로 바람받을 수 없다. 어디서? 타당성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지금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뭐 하지 않았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을은 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등기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래야지 등기하면 세금 나오잖아. 세금 다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이 뭘까? 네? 미등기 점유 맞고 또 등기 가져가면 중생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등기? 그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데 갑이 등기됐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무슨 매매 제목이? 이중 매매고, 거꾸로 을이 사가지고 을이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팔고 갑한테 가서 나 등기 빼먹고 생략하고 주세요. 그게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네? 유효예요, 무효예요? 응?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금지합니다. 단속 규정 때문에.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잖아. 단속 규정은 그러면 단속 규정 어디서 나왔었어요? 강행법규 어디? 확가 적타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어디? 적법성에서 나왔잖아. 그럼 앞에서 내가 공부한 것에다 지금 공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은 아까 어디다 붙여야 돼요? 타당성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이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은 어디서? 적법성에서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모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186조 지금 형식주의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20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체킹.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 변동. 자, 기억입니다. 물건 행위의 원인 행위인 무슨 행위가? 채권 행위가. 그럼 아까 뭐 하면 돼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물건 행위. 물건 행위잖아. 이게 물건 행위 아니야. 물건 행위, 그 다음 원인 행위, 채권 행위가 뭐가 됐다? 취소, 해제됐습니다. 실효된 원인 행위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물건 변동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복귀하는가 아니면 말소 등기에 복귀하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억을 디귿으로 연결하세요. 디귿. 자, 디귿은 유인성이란 말입니다. 무슨 성이요? 유인성. 니은은 무인성입니다. 무슨 성?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매매에서 뭐 했는데? 등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약이 사기였더라. 뭐였더라? 그러면 사기였으면 저 계약을 만약에 뭐 하면? 취소하면 이게 X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X가 됐을 때 예? 이 등기는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X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건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뭐다? X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해서 제목이 무슨 써? 유인성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 무슨 성? 무인성. 근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보기 좋은 거 어느 게 보기가 좋아요?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는 뭐다? X. 그럼 사기당한테 유리한 것이 이게 더 유리하죠. 유리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등기부상 갑하고 뭐하고 갑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게 된 원인이 뭐죠? 이게 매매 아니야? 매매 둘이서.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 갑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잖아. 을로 지어짓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매매가 뭐였더라? 사기였더라. 그래서 이 매매를 모르 치면 X 취소하게 되면 이 등기부의 등기 있잖아요. 이 을소유권 등기는 예? 무효 등기냐 유효 등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매매가 X 쳤으면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 갑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지 않아도 갑으로 고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게 무슨 성? 유인성. 자, 디귿 보세요.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런 물권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귀하죠. 자동 복귀합니다. 그게 무슨 성? 유인성. 판례 태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 당한 쪽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태도는 무슨 성? 유인성. 그러니까 매매에서 등기했다. 매매가 X가 되면 등기도 뭐다? X. 따라서 등기부에 현재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름만 있는 건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소유자로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세요. 자, 또 넘기세요. 자, 208페이지 드디어 208페이지 4번에 무슨 등기 나온다? 별표하시고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떠오를 때 비교되는 게 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갑하고 을이 계약했는데 갑이 다시 또 병한테 팔면 무슨 매매가 되고 이중 매매가 되고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가는 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볼게요. 209페이지 맨 위에 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취득자 을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최종 취득자 병에게 전면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유효합니다. 즉 판례는 이 규정을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아 사법상 효력 이루어지는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자, 들어갑니다. 사법, 민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공법은 전부 다 강행법규입니다. 근데 이 강행법규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 단속이 목적인 단속 규정과 사법상 효력까지도 깨부시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공법의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만 사법상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 효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고 효력 규정은 처벌도 하고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니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허가 지역 X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X 중생 등기. 무슨 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 이유가 뭐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한편 2번에 니은 보세요. 2번에 니은 무슨 구역 내?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무슨 지역은 쓰세요. 거꾸로 허가 지역에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무효. 이건 밑에다가 효력 규정이 되겠죠. 무슨 규정이요? 효력 규정입니다. 허가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뭐 맡아야 돼요? 허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갑을 매매해서 허가 빼먹고 을병 매매해서 허가 빼먹고 갑병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가 한 번 받았죠. 허가를 빼먹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무효. 그럼 열어보세요. 단속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도 있어요? 효력 규정 있죠. 이게 강행법 규죠. 이게 어디서 놀아요?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성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적법성.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허가적 아닌 것을 가지고 놀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에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전원 의사 합치가 있는 때만 병은 직접 동그라미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고요. 자, 니은 중간상의 합의가 없지요. 그러면 끝에 대위 뭐라고요?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차이가 뭐죠? 전원 동의가 있으면 뭐하고? 직접. 전원 동의가 없으면 네, 그 얘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그렇지만 대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무슨 말 조심하세요. 직접이란 말하고 뭐예요? 대위란 말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간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디귿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 생략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런 합의가 있다 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가 되거나 소멸된다거나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등기 청구권 밑에다가 살린다. 등기 청구권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살린다. 즉 전원 합의가 있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전원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가는 거 갑이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계약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 했으니까 그럼 을의 무슨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은 자 생입니까 삽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야.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등기에다가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 등기일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땡. 아셨어요? 등청은 죽인다, 살린다? 살립니다. 자, 그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거기 5번 보세요. 진정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자, 이전. 자, 의를 보세요. 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 방법으로서 무슨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 명의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말소하고 이전이야. 말소하고 뭐예요? 이전. 자,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갑등기, 뭐죠? 갑등기. 자, 을이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또 팔았어요. 병한테 등기 팔았어요. 자, 그러면 위조 등기니까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누가 소유자예요? 갑 소유자죠. 을이 무권리자면 병도 무권리자죠.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그러면 갑이 저기 말소 등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말소 등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소 등기 하려면 누구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말소, 그다음에 이것도 말소 해서 갖고 있는 얘기 아니야. 말소 등기는. 근데 그 밑에 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
이전 등기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이전 등기하면 이 등기를 뭐 해달라? 이전. 그러면 어느 게 빨라요? 밑에 게 빠르잖아. 누구를 상대로 안 하니까. 을을 상대로 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일 때는 뭐 이거든 차이가 없지. 그죠? 근데 하나 건너갔을 때는 어느 게 빠른 거예요? 그 글자를 읽어보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가로 6번 봅시다. 가로 6번.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은 무슨 지위? 법적 지위. 아까 이 제목이 뭐 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었죠? 자, 우측 봅시다. 2번의 기억. 소유권 취득 여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니은 점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점유자로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의 기억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2번 기억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건 없어요. 소유권 물청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밑에다가 무슨 건 물청은 있을 것이다. 점유권 기초는 뭐는 있다? 물청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등기 매수입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됐습니까?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다. 자, 맨 밑에 봅시다. 210페이지의 니은. 자,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린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뭐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에 뭐하지 않으며 걸리지 않으며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이 아까 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 응? 미등기 매수인이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등기하는 방법. 이 사람 한재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없다. 근데 뭐는 있다고 그랬습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하는 법 아까 정상리 코스가 뭐였습니까? 응? 매매계약. 매매계약 뭘 가지고요?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하는 방법? 또 하는 방법 아까 취득시란 말 있었어요. 취득시 뭐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등기 청구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된 매도인이 등기 안 해주려고 꼼수 쓰겠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뭐다? 채권. 그다음에 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다? 대상이다. 그다음에 너는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소멸시효가 뭐가 되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맞게 되면 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없죠. 등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 누가 받아요? 지가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소멸시의 대상 이 말은 맞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완성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느냐?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 태도? 판례 태도. 그러니까 이 등기청구권이 뭐의 대상은 되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 되면 이거죠. 소멸시에 뭐는 돼도 대상은 돼도 완성은 안 됐다. 이유가 뭐다? 점유. 뭐 때문에? 또 이 사람이 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죽이라고 해서 살리라고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살리고 살린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중간 생략 등기에서 전원 합의가 있을 때 을의 등청은 전원 합의가 있어서 등청이 죽는 게 아니고 뭐다? 살아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은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요구했었죠. 근데 매도인이 뭐라고요? 소멸시효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법원에 같은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청은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뭐 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또 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등청은 죽은 거다, 살은 거다. 그래서 니은 설명드린 겁니다. 등청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생 등기 나면 항상 뭘 같이 기억하고 이중매매. 그래서 이중매매 착극가담은 총칙에서 가서 타당성 놀고요. 그 다음에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단속 규정.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무효, 효력 규정. 요거는 적법성.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도 설명드렸고요. 다음 212페이지 갑니다. 이제 186조가 끝나고 187조로 넘어갑니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186조 있었죠? 뭐로 인한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죠. 자, 법률 행위인 경우는 자 들어갑니다. 자,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걸까? 등기 취득한다는 얘기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응?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그러면 187조 있잖아요. 네? 이 187조는 법률 규정이라 하거든요. 무슨 규정이요? 거긴 취득 시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그 187조는 자동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상속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그럼 상속은 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야? 자동. 그래서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 다음 공영징수 있죠. 예? 공영징수 있죠. 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그래서 협의 수용은 정한 시점. 네? 재결 수용은 뭐야? 보상금 지급한 때. 등기한 때가 아니고 뭐야? 자동 취득. 다음 판결이 있어요. 판결 있죠. 자, 판결도 일단 판결 확정실까 등기실까? 자동 취득.
다만 이제 판결은 해석할 때 형성 판결만 얘기합니다. 무슨 판결이요?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기타도 등등 역시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야. 그래서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이거죠. 자동 취득인지 무슨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자 들어가 볼게요. 210페이지. 자, 맨 밑에 적용 범위 1. 상속. 기억 피상속인이 뭐한 때? 사망한 때. 그러니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요?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 다음 공영징수. 이건 협의 수용은 협의 정해지는 시점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죠.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자 수용 개시 일에 뭐요? 수용 개시 일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죠. 다음 우측 갑니다. 세 번째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무슨 판결만 돼 있다. 자 형성 판결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형성 판결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전한 판결로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다? 판결 확정 시입니다. 예를 들면 일필지를 가불병이 뭐하고 있다가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안 돼서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그렇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그 이해만 딱 박사하세요. 예. 자, 그러면 그게 공동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동소유. 자, 뭐 이거 줘도 상관없겠죠, 이제. 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토지가 있어요. 가불병이 갖고 있어요. 자, 상속받은 토지예요. 그래서 형제가 3분의 1씩 전부 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뭐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는 공유물이 돼요. 무슨 물? 그래서 이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상속받은 것뿐이지 이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분 처분 자유고요. 또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 이 청구도 뭐다? 자유입니다. 모두 자유고요. 지분 처분도 뭐고요? 자유고 분할 청구도 자유예.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집만큼 쪼개달라는 얘기죠. 내 집만큼 뭐 해달라고요? 쪼개 나눠 먹자 그게 아니에요. 그 뭐라는 거예요? 책에다 쪼개 나눠 먹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뭐예요?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할 청구 자유지만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당사자끼리 먼저 뭐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사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합시다. 자, 그러면 저 토지가 혹시 이렇게 사거리에서 딱 이렇게 이런 토지라면 서로 좋은데 차지를 난리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형은 뭐예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만큼 맞을게. 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됐잖아요? 이렇게 욕심 많으니까 뭐야? 그럼 나가 요렇게 가질게. 이거 내 거다.
둘째 번호, 야, 너는 둘째니까 넌 뒤에 거 가져. 네? 그럼 병은 맨 막내니까 끝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이걸 원하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다 결혼했으니까 또 와이프들이 뭐 할 거예요? 배우자들이 이런 게 어디냐고 막 사슬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해 보는데 현재 물건을 쪼개려했지만 현물 분할이 되면 좋죠. 현물 분할이 많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쪼개지 말고, 에? 말고 뭐요? 가치별로 나누자. 그럼 만약에 이쪽 하고 싶으면 여기 면적을 좁게 가져가시고 같이 가. 그럼 좀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오면 인정하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면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뭐야? 가치로 나누자. 그럼 협의했어 그렇게. 합의했어요 이렇게. 합의해서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 것 같아요? 이건 당사자가 합의한 거 아니야. 법률 행위는 합의야. 법률 행위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법률 행위고 법률 규정은 조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로 뭐 했으므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등기 취득이죠. 됐어요? 됐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럼 팔아서 나눠 먹읍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금 분할이에요. 그렇지만 첫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년에 팔면 값이 오르는데 지금 팔면 안 되지 않느냐? 반대합니다. 그러자 병이 형한테 그럼 내 집은 사시오. 가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사시오. 돈 없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누가 뭐 제기할 것이다. 그럼 소 제기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또 판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단계요? 그러면 조정관이 있어가지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뭐 받지 마시고 판결하지 마시고 원만히 합의하시죠. 이렇게 협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관이 이렇게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뭐라면은 판결로 가면 현물 분할 무슨 분할이요? 현재 물건을 분할 이렇게 법원에서 쪼개준 대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아니고 경매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은근히 겁줄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걸 것이다. 그러면 시세대로 팔아먹었으면 100%를 나눠 먹는 것하고 경매가 되면 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7, 80% 받은 것 나누는 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하자. 그냥 빨리 나눠 먹자 이렇게. 그래서 조정이 성립됐어요. 뭐 하기로? 현물 분할 관련돼서 합의가 성립된 거예요. 자, 합의해서 등기를 하러 가겠죠. 어느 때 취득할까요? 합의일까 등기일까? 글자가 똑같잖아 지금. 등기해서 어느 때 한다? 법원에 가서 조정 단계를 할지라도 언제다? 등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조정이 안 됐어 이제 판결 갔을 때 무슨 판결이 나오면 현물 분할 판결 나오죠. 그럼 판결 확정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자동이죠. 이때가 아니고 언제 취득한다? 여기 전부 다 언제 취득했어요? 여기 전부 다 합의를 할 때는 뭐다? 등기야. 그래서 형성 판결 가지고 뭔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번 한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판례요? 맨 밑에. 네.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협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모함으로써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 네,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갑니다.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확인한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 지분을 모아서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모한다. 취득. 조정이죠, 조정. 그죠?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언제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조정, 오른쪽에다 조정, 밑에다가 합의,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등기. 그러면 합의 A점입니까? 등기 B점입니까? 등기 B점입니다. 그 판결하고 형성 판결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무슨 판결만? 아니, 형성 판결만.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이행하라는 판결하고 또 확인 판결이 있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있죠. 그럼 판결 확정 시 A점 때 취득하느냐 가서 B점 등기해야 취득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가서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자동 취득. 다음 맨 밑에 경매는 다음 편 넘기시면 경락대금 다음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들어갑니다. 많은 얘기가 기타 속에 있죠. 자, 기억 체킹 하시고요. 니은 디귿은 한꺼번에 묶으세요. 니은 디귿 법률, 법정, 지상권 취득과 관습법, 법정, 지상권 전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체킹하세요. 미음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옆에다가 부종성 무슨 성? 부종성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있죠. 시읒, 이응, 지읒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 복귀 유인성이 있었죠. 유인성도 자동 복귀죠. 그 다음 187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아까 살짝 했었죠.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매매계약에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여의치 않으면 뭐 가지고? 취득 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유일한 예입니다. 법률 규정의 유일한 예가 바로 뭐다? 점유 취득 시효.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에 가는 거?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죠. 법률 규정 취득은 자동 취득이죠. 그럼 시험 볼 때 모르겠어.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그럴 때는 자동으로 가세요. 그 이유가 동그라미 5번에 기타 있죠. 모르면 거기 기타 속에 있을 거예요. 상속, 공인중수, 판결, 경매, 기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아마 기타일 것이다 해서 뭐로 간다? 자동 취득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하고 뭐에 가는 것? 법률 규정, 자동 취득이냐, 등기 취득이냐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